아시아권 증시 중에서 국내 증시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천선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서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있죠. 이런 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교보증권의 백주훈 차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열흘째 자금 이탈입니다. 주식형 펀드에서의 자금 이탈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탈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한국 터키 원전 협상 재개입니다. 교착 상태였던 터키와의 원전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관련주 주가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한화그룹주 동반 약세입니다. 한화가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서 제외되었고 매매 거리 정지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화그룹주는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주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교착 상태였는데 재개되었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원전 4기를 건설하는 게 목표인데 2기 정도로 이제 한국에서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당연히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는 글쎄 원전 관련주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원전하면 우리나라 한 2년 전부터 대한민국 정책 테마주로 최고로 갔던 거죠. 아주 조그만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고요. 아랍에미레이트부터 해갔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작년 봄에 이제 일본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나면서 상당히 이제 수면 이하로 내려갔었는데요. 다시 그런 것들이 분위기를 좀 되살리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산중업 이런 것들을요. 너무 단순하게 어떤 원전 테마주만 보면 시장에서 참 쉽지 않은 가능성도 많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원자력 얘기 많이 하지만 정책적인 워낙 성격이 워낙 크고요. 워낙 장기적이고 초장기적인 일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건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잘 진행되고 이제 나간에 대해서 여전히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을요, 단순히 원전 테마주로 보면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순수하게 두산중공업 사업 분야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담수화 설비 이런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한 원자력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 수력발전에 기본적인 어떤 노하우가 있고요. 사업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를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보시는 게 맞죠. 너무 원전 테마적 포원 코스를 맞추시면 정책의 어떤 뒤틀려지는 할 때 특히 총선 이후에 또 어떤 쪽이 다수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의 원자력 발전의 어떤 정책에 큰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포커스를 좁게 보시는 것은 좀 자제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원전 관련주 이전부터 사실 그런 경향은 좀 있었는데 기대 심리가 다소 좀 앞서가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기계주 같은 경우는 역시 원전 테마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 관련 모멘텀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두산중공업 같은 회사도 사실 원전 테마 때문에 오늘은 오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조금 좀 미리 좀 올랐다는 거 이런 것도 참고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화그룹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화 상장 폐지 모면했고 거래 정상적으로 재개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그룹주 전체가 좀 약세 분위기고요. 오전에 비해서는 낙폭은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오너 리스크도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펀더멘털이랑 전혀 관계없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한화 같은 종목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각 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가 조금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주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백주훈 차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장 폐지 실질 심사의 요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신뢰도와 신용도의 저하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 SNC 주식의 매각과 관련해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작년부터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소가 결정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신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한화 관련한 상장 폐지 심사 결정 과정에서 거래소와 감독원 쪽에서의 일단 이러한 유예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까지 없었던 이러한 주말을 통해서
통제 장치를 갖다가 풀어줬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장 신뢰도에도 과히 좋은 영향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라는 이제 펀더멘탈을 봐야 될 것인데요. 결국 펀더멘탈 대비해서 오늘의 이런 주가 하락도 역시나 결국은 내재되어 있는 가치 자체를 봤을 때 이러한 기존에 나왔었던 악재가 가격의 하락 요인을 갖고 가는 것은 이제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기업들의 오너 리스크를 갖다가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차지하더라도 이런 대외 신뢰도와 신인도에서 그 영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 그룹 관련주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약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약세가 기간종을 통해서 악재가 해소된 이후에는 또다시 한번 키맞추기의 상승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단기간적으로 이러한 그 그룹 오너의 리스크가 그 이미 표출이 됐다라고 하면 매매에는 충분히 그 조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하나그룹주 사실 뭐 이런 일들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오너 리스크라는 부분도 역시 또 무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역시 그 답은 수급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 고용 호재 vs 그리스 디폴트 위기입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긍정론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그야말로 뭐 서프라이즈라고 좀 얘기해도 뭐 전혀 무리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뭐 더불어 이제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수도 기대 이상 눈높이를 훨씬 높여주는 상당히 좀 선방하는 이런 그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낙관론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 디폴트 얘기가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학영 위원께 미국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표들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자, 계속 이렇게 좀 낙관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게 나오니까요. 과연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졌느냐라는 또 반론도 있어 보입니다. 시기약은 이어져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요. 지난주에도 이제 버냉키 의장이 뭐 2014년까지 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 했지만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면 정말 경제가 회복되면 금리, 뭐 인플레 우려, 지난번에도 인플레 우려가 있다 그러면 금리 정책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너무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면 금리의 어떤 인상 가능성이 이렇게 2014년 그 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걱정거리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많은 미국 사람들도 늦어도 이제 3분기 아니면 2분기의 후반 쪽에 가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좋은데 무슨 양적 완화가 뭐가 필요하겠느냐라는 일부 또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너무 이렇게 좋은 것은 고용시장의 회복은 일시적이라는 일부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시장 심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시장 심리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좋다는 얘기. 또 일부에서는 오늘 이제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요. 지난 주말에 보면 지금 그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보다는 오히려 어떤 뉴욕과 그 뉴잉글랜드가 슈퍼볼에서 맞붙었는데요. 과거에 어느 팀이 우승했을 경우에 주가가 더 올라갔다더라 하는 이런 얘기까지 분석 기사가 나올 정도니까요. 시장이 너무 좀 앞서가는 것도 일단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또 일부에서는 유럽 국채 문제가 지금도 좀 수면하에 있지만 얘기하던 대로 얘기 나왔던 대로 뭐 그리스 문제가 또 정말 이제 디폴트가 되고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갑자기 다 사그라들면서 시장이 갑자기 또 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뭐 비관론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대부분 바닥이 나오는데요. 뭐 미국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지나치게 낙관론이 확산되는 점, 이 점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리스 얘기, 지금 뭐 그 디폴트 아주 뭐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그 실제로 디폴트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뭐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그 파급 효과도 한쪽에서는 굉장히 전염 효과 때문에 심각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그 악재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반론도 얘기하고 있고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주훈 차장께서 그리스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유로존 문제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뭐 유로존 문제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렇게
그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이런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합의안 자체 도출 과정에서의 이러한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됐었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트로이카라고 하는 EU와 그다음에 ECB 유럽중앙은행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IMF 간에 이런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므로 해서 그리스의 이제 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그리스의 2차 그러니까 국채 만기를 이제 도래하는 시점이 3월 20일경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달 반가량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EU와 그 다음에 ECB를 통해서 구제안이 도출이 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 상황이 간다라고 하면 전체 그 유로존 시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유럽 연합이라든지 유럽 중앙은행을 통해서 중재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 심리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 크게 악재로는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 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분들도 역시나 이러한 그 시장 돌발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시장 외적인 돌발적인 위험에 대해서 일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투자 매매와 매매 전략에 대한 기준으로 성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현금 비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분산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ECB에서 이런 유동성을 공급함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는 않을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시장과 유럽 시장들이 현재 상승에 그 발을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외적인 돌발 요인에 대해서 너무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시장을 못 쫓아가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정 부분 수익률에 도달하면 현금화하시는 전략들을 좀 병행하시는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리스 디폴트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은 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그 유로존 관련해서는 최근에 어떤 악재가 나와도 시장에 잘 반영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진짜 극단적인 하나의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부분적으로 좀 경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상승폭 반납입니다. 뭐 아침에 2000선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뭐 터치를 못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 좀 전에 이제 강박까지 돌아섰다가 다시 약밥으로 좀 밀리는 양상.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오전에 2천억 원 넘어갔었는데 지금 1,600억 원대로 좀 줄어들어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아시아권 증시에서 뭐 한국 시장만 밀리는 뭐 2천선 부담도 있겠지만 이번 주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수급상으로 보면은 뭐 외국인들 이외에는 또 주식을 뭐 사줄 세력이 투자 주체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학년 위원께서 글쎄요, 뭐 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가도 이런 그 외국인 중심의 장세가 계속될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좀 기본적으로 뭐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이야, 뭐 아주 계속 그렇진 않겠지만은요. 그 국내 기관 투자가의 그 시장 참여 여력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리지만은요.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PER이 지금 우리나라 싼 나라가 아니라는 점, 쉽게 얘기해서 저평가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지수 상태라는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투시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주식을 살 수가 없죠. 자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객의 돈이 들어오면 사는 것이고요. 고객의 돈이 빠져나면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적인 대응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는 외국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들이 많이 사면 좀 올라가겠지만 또 안 팔거나 안 사거나 주식을 팔면 여지없이 되밀리는 그런 구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의 그 큰 틀에서는 저는 그 어떤 너무 잦은 매매를 많이 하는 것은 결코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 분이라면 여전히 자동차 그리고 IT, 화학 쪽으로 기본적으로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2월 한 달은 그냥 내오도시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LG 그룹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전자
포스코, LG와 그리고 LG까지 해서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전자, LG 이런 쪽에 턴어라운드 쪽에 무게 중심을 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의 가격 안정을 얘기한 그 시점부터 LG 디스플레이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울기가 오히려 더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뭐 미국 주식에 그냥 마냥 쫓아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은행주 같은 경우를 정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짧게 매매하시는 그 정도가 이제 무난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 비중은 저는 이렇습니다. 뭐 2,000포인트 이렇게 의미가 둘러질 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굳이 본다 그러면 그 지지선만 좀 올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중반까지 1870 말씀드렸는데요. 1900으로 지지선 좀 올려드린다는 것 하나 기억하시겠고요. 주식 비중은 여전히 뭐 80% 플러스 알파 유지하시더라도요. 하시면서 대응하시더라도요. 시장에 큰 뭐 걱정거리는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참 수급상으로는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국내 기관의 어떤 그 매수 여력 자체는 크지 않다. 그래서 뭐 외국인 중심의 장세가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IT, 화학 말씀해 주셨고 예전에 이제 그 삼성전자 실적 나왔을 때 실적 자체보다는 코멘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LG그룹스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 흐름을 보면은 오늘 뭐 지금 마이너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순환매 흐름도 계속 좀 그 진행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코스피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섹터 조절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백종원 차장께서 섹터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그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키맞추기 장세가 유동성 장세에 맞물려서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그러한 흐름들로 계속해서 시장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섹터는 뭐 특별히 구분을 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수익률 대비 그 베타 지수가 높았던 종목들에 대한 이익 실현들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이학년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역시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저평가라든지 가격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철강, 건설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GS라든지 삼성물산, 대림산업, 그다음에 현대제철 정도가 사실상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야 될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고 사실상 지금 시장을 비트하지 못했지만은 신규 투자자분들이 가격 논리로 접근하기 쉬운 업종들이 이제 은행과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의 시장이 2,000포인트 근간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IT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왔지만 오히려 자동차 종목들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들이 시장 수익률을 터치를 못하면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순이익 기준에서의 상 PER과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우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업종 중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은행 업종들, 특히나 그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서 향후에 사업 다각화와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금융과 신한지주에 대한 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택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턴어라운드 업종으로 정유, 철강 그리고 건설 업종을 이제 꼽아주셨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업종은 은행, 자동차 이 정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